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책은 245페이지입니다. 자, 245페이지. 중간에 이제 03번 중간 세야등기가 있는데 이쪽을 하겠습니다. 자, 실판 오세요. 중간 세야등기는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첫째,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는데 우리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로 다시 병한테 전매합니다. 다시 파는 걸 전매한다 그러죠? 그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래 사건은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우리 등기하지 않고 다시 미등기로 전매했는데 아래 사례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을은 똑같죠. 차이점은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윗사례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물권자 아니라 채청 채권입니다. 병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청이죠. 그럼 우리는 등기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 안 내려고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올까요? 을이죠. 을을 대유해 있으니까 갑 등기가 을에게 넘어와요. 그럼 을 세금 내야 되죠? 그 병도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을이 청구하든 병이 대유하든 을은 세금 내야 돼요. 병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세금 내죠. 다 법이에요. 그럼 이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윗사례 논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갑을병 3자 간 전원합의, 3자 간 전원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윗사례 논점, 쟁점이에요. 근데 아래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쪽 이미 을을 건너뛰고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사례 논점은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요? 그럼 이건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도 적법하죠? 어차피 병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을을 빼먹었더라도 어차피 병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유효라고 했어요.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갑을병 합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합의 있어야 되죠. 여긴 합의 없어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럼 이제 아래사례에서 법원이 병 등기 유효 그랬죠. 그럼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누가 소송했을까요? 글자 알았어요. 병은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유자인데 을도 안 해요. 을 세금 10원 나서 을이 다 꾸민 겁니다. 갑이 한 거예요. 갑이 이게 무효인가 소송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시가 5억짜리인데 우리 깎아서 4억에 가지고 샀어요. 이걸 6억에 팔아먹었네. 을 2억 벌었죠. 그 사실 갑이 알았어요. 뚜껑이 열리죠. 쫓아갔어요. 너 세상에 1억 깎더니 2억이나 벌었니? 너 빨리 1억 내놔. 1억 깎았으니까 빨리 1억 내놔라고 손을 내미니까 을한테 빰 맞았어요. 을이 빰을 때려서요. 정신 차려 임마. 너 나한테 배웠으면 수업료를 내야지. 딴 데 가서 써먹어 라고 빰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안 되겠다. 나도 배워야지. 갑이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근데 랜드프로 와야 되는데 다른 학원 갔어요. 그래서 학원 가서 이 판례를 알았어요. 이렇게 직접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갑을병 합의, 갑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등기하는데 합의한 적 없으니까 이게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송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판사한테 또 맞았어요. 판사한테. 학원 좋은 데 다녀. 민법 항상 랜드프로 김하연 쌤. 민법은 김하연한테 배우라고 했어요. 판사가. 이걸 잘 비교해야 돼요. 여기는 병 등기 없죠. 그러니까 전원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매매가 적법하니까 병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였어도 어차피 결과는 병한테 오죠. 유효예요. 두 개 잘 구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프로 김하연한테가. 근데 이상하죠? 그럼 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이라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이에요. 공동신청. 근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을이 랜드프로예요. 을은. 자, 을이 4억에 사고 돈 다 줬죠. 갑이 뭘 넘겨요?
등기 서류 주니까 우리 등기 서류에 매수인 빈칸, 매수인 공란을 받았어요. 등기 서류를. 그리고 을한테 서류가 있으니까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갑 몰래 병 이름으로 서로 등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도 몰랐던 거죠. 그래도 유효. 어차피 형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을은 우리 랜드프로예요. 그래서 갑한테 학원 좋은 데 다니고 또 맞은 겁니다. 단.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구역 자체가 효력 규정이라 그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설사 갑과 병이 허가 받아도 허가 잘못 받은 거예요. 허가는 양쪽이 다 받아야 되니까 갑과 병이 허가 받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문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첫째, 원칙, 합의 없어도 유효. 단 허가구역 무효. 지문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이 여기서 나와요. 이것까지 해야만 오지선다가 나옵니다. 여기는 딱 하나요. 이미 이루어지면 합의 없어도 유효. 단 허가구역 무효. 그래서 시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번은 끝났으니까 1번 사례만 볼 겁니다. 자, 그럼 1번 사례에서 갑을병이 합의하더라도 이거 여전히 유효예요. 합의했더라도 이렇게 해야 을이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매매 유효, 이것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났어요. 그 다음 합의해도 여전히 병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을도 세금 내거든요. 여전히 다 할 수 있다. 다음 갑을병이 합의한 후 매매 유효죠. 합의 후 매매가 유효니까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럼 유효니까 을은 인상분 돈을 다 줘야겠죠. 을이 안 주잖아요. 갑은 돈 안 받으면 등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갑은 을이 오든 병이 오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돈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다시 이제 을이 현재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 채청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해요.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병이 직접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이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처음 본 게 나오니까 또 찍으면 안 되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병 등기해서 안 했어요. 등기 안 하니까 계속 1번 사례예요. 그럼 이렇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갑을병, 갑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지만으로 안 돼요. 갑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의 동의, 승낙이 없다면 직접 청구 못한다. 왜 그래요? 위쪽 사례니까 갑합의까지 있어야 되죠. 직접 못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문제. 갑을병 나오고 틀린 거 몇 번이라고요? 갑을병 나왔죠? 틀린 거 보통 4번, 5번 있다. 4번, 5번. 자, 문제 보세요. X토지는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제3자 간의 중간승약 등기 합의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합의했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2번 합의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유권 아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갑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합의에도 여전히 매매 유효니까 제한받지 않고 인상할 수 있다. 자, 4번, 5번에 만약 있나요? 만약을 어떨 때 쓰냐면 만약을 문제 없는 걸 가정할 때 만약을 써요. 문제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가정할 때 만약. 그 다음 또 만약은 문제와 아예 다르게 가정해요. 문제와 아예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 씁니다. 자,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가 없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지금 가정하는 추가. 그러면 병은 가액적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병은 을하고 해야 되죠. 을은 갑하고 허가구역이니까. 5번 만약 중간승약 특히 합의가 없다면, 문제는 합의가 있다 그랬죠. 문제 완전히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 다시 5번 문제 완전히 다르게 가정해서요. 만약 중간승약 특히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동이 있어야 되죠. 갑동이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리전지 청구권,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죠. 전원 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책에 체크합니다. 자, 245페이지. 중간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1번 의민 유효성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에 두 줄 체크해요. 동그라미 2번도 5줄 다 체크하세요. 체크했습니까? 자, 그럼 중간세 같은 기는 단속 규정이라 이거 하다 들키면 형사처벌 되더라도 사적 거래 유효 단속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판례는 돼 있죠. 판례는 이거 앞에 더 했던 거 단속 규정 했던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은 미등기 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 간의 중간 승인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이 개인 간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게 단속 규정.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 간 중간 승인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은 될 수 없죠. 이것도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있었죠. 이것도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원인은 아니에요. 처벌은 되니까. 그 다음 아래 2번 3장 합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때는 합의는 묵시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최초 매도인 갑승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최초 매도인 갑에서 최종 매수인 병으로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세 줄 체크하세요. 아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세 줄 체크해요. 그러니까 다 윗사례예요. 다 윗사례. 그래서 3번 네 줄 체크했나요? 그럼 3번 셋째 줄에 그 파란색 글씨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로. 아까 인상분 안 주면 등기 거부할 수 있다고 다 위쪽 1번 사례다. 그 다음 동그라미 밑에 3번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다 체크해요. 합의가 없으니까 갑에서 을로평. 동그라미 2번 3자 합의 없이 자 동그라미입니다. 이미 경로된 동그라미. 그것만 아까 밑에 2번 사례. 이미 경로되면 합의 없어도 유효했었죠. 그러죠? 그래서 밑에 세 줄 체크하세요. 셋째 줄에 유효 동그라미. 그럼 파란색 글씨에서 중간 생략특징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 아까 그것만 2번 사례. 그 다음 4번 그죠? 그 다음 자 거기서 잠깐 밑에 5번 보세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국에 대해서 중간 생략특징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밑에 5줄 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 5번하고 지금 3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3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방금 5번 이것만 아까 2번 사례. 아까 2번 사례가 합의 없어도 유효, 허가구역, 무효예요. 나머지는 다 1번 사례. 그러니까 중간에 4번도 1번 사례. 이것 빼고 다 1번 사례예요. 이것 빼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어요. 이것만 아까 2번 사례. 그럼 자 4번 중간자 등기 청구권 양도 요건 그랬나요? 그럼 네 줄 다 묶어요. 다 묶었죠? 아까 여기 합통이 얻어야 된다. 그 양도. 그래서 4번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4번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가로쳐 보세요. 최초 양도인이 괄호 즉 갑이 그 아랫줄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괄호. 그러면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할 수 없다. 아까 없다 그랬죠? 없다. 그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만 2번 사례고 나머지는 다 1번 사례. 그것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자 252페이지 중간에 07번은 아까 앞에서 했거든요. 중복되니까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습니다. 인목등기 명의마부 아까 이유시 때 했었죠. 중복돼 볼 필요 없고 넘깁니다. 이제 그 다음 267페이지
죄송합니다. 257페이지 죄송합니다. 257. 5.6가 걸리네. 자, 257페이지. 상단에 제5절 있습니까? 5절 제목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라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패스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동산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261페이지. 그러니까 양을 줄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다 보세요 하면 편합니다. 책을 읽어주고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나온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동차가 1년 안에 깨게 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체크 안 하면 저는 3교시 시면 수업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월요일 강의한 책 달라요. 어제 책 다르고 수요일 또 저는 책이 다 다른데 다 저도 이렇게 지금 밑줄 해온 거 이렇게. 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그럼 261페이지 이제 중간에 제6절 물권 소멸하겠습니다. 물권이 있다 소멸할 수 있죠. 먼저 목적물을 멸실했다. 뭐 집이 불타 없어졌대요. 그럼 모든 물권 소멸하겠죠. 그 다음 토지 포락은 이미 학기론 시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천이나 바다, 하천 바다예요. 농사 짓고 있는데 바다가 갑자기 범람해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 여기까지. 그럼 농지가 바다에 잠겨서 농지로서 효용을 상실했다. 그게 포락됐단 말이에요. 물이 잠겨 포락됐다. 우리 법원은 포락되면 여기 사건,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한다 판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건, 사적인 권리, 소유권 영구히 소멸했어요. 이제. 그럼 물이 다시 없어져서 원상으로 내려갔다. 그럼 눈에 다시 보이죠. 이게 성토화됐다. 다시 토지화됐다. 그래도 정전 소유권 부활하지 않아요. 이미 영구히 소멸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2번 토지 포락은 그 세 줄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262페이지. 262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4번 혼동이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법조문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파란색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자, 양괄호 1번 혼동이란 그 밑에 세 줄 체크해요. 그러니까 혼동이란 두 가지 권리가 한 사람에게 속할 때 필요 없는 게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두 가지 권리가 나한테 왔어요. 그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없어진 게 혼동입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자, 혼동 먼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아까 했죠? 깊이 혼나,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지에서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다음 혼동은 꼬리가 있는가 보세요.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음 두 개는 따라 외워요. 점광, 점유공항권은 애초에 소멸하지 않아요. 점광 외우세요. 그럼 이제 꼬리가 무슨 말인가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꼬리만. 자,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값소 이익의 동그라미 1번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갑부동산에 시간적 두 번째, 전세권 의리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의리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그럼 현재 의뢰기는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그럼 둘 다 내 거니까 뭐가 필요 없죠? 전세권이 필요 없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게. 그 밑에 아무것도 꼴이 없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다시 전세권을 있고 보세요. 여기 세 번째로 저당권이 먼저 나왔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전세권이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제는 꼴이 달렸죠. 꼴이. 아까는 없었지만 이제 꼴이 달렸잖아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 또 비교합니다. 갑부동산에 지상권 의리 있는데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두 개 있죠. 그럼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보면 꼴이 없죠. 그럼 소멸한다. 다시 우리 지상권이 있는데 1-1 아까 부기등기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돈 빌려서 지상권이 저당권은 목적이라 했었죠. 여기서 우리 소유권 네 번째 취득이에요. 그럼 우리 두 번이니까 시험에서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게 지상권이. 그 밑에 꼴이 있죠?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리 초당권이 있고, 의리 매매하면 의리에게 두 개 있으니까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꼴이 없죠. 소멸한다. 다시 이제 저당권 병이 먼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의리 소유권 취득하면 또 의리 두 번 있죠? 그럼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제는 꼴이 있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여기서 이번에는 아까는 의리 소유권 취득했죠. 이번엔 병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이제 의리 아니라 병이 소유권 저당권이 있죠. 그럼 시험은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그럼 꼴이 없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꼬리만 쳐요. 꼬리만. 다음 갑부동산에 두 번째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의리 있는데 의리 사버립니다.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소유자니까 임차권 필요 없죠. 그럼 이 꼴이 없잖아요. 그럼 소멸한다. 이번에는 저당권이 세 번째 나왔어요. 그리고 의리 소유권 매매로 취득하면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제 꼴이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만 오세요. 꼬리만 보면 됩니다. 그럼 책은 263페이지. 263페이지. 아까 파란색 1번 의의에서 양괄호 1번 세 줄 체크했고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 아까 등기 없이. 아래 파란색 2번 혼동 유형.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밑에 파란색 글씨로 조그맣게 사례 1번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사례 1번 둘째 줄 끝에 뭐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물어봤어요. 사례 1번 두 번째 줄 끝에 뭐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물어봤죠? 그 앞에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이 물어봤죠. 그럼 지상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사례 1번 갑소유 토지에 지상권자가 꼬리가 있는가 보세요. 지상권자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상속받거나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아무것도 없어서 꼴이 없죠.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아래 동그라미 2번 예외에서 제일 밑에 사례 1번 있나요? 사례 1번이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줄 중간에 뭐뭇은 어찌 되는가 물어봤죠. 다시 두 번째 줄 중간에 의리 지상권 동그라미. 의리 지상권은 어찌 되는가 물어봤죠. 잘했습니까? 그 물 꼬리가 있는가 보는 거죠. 그 물 꼬리는 갑일까요? 병일까요? 을 꼬리는 갑을 병이겠죠. 병. 설마 병을 갑으로 거꾸로 쓰지 않아요. 의리를 모르면 꼬리 병입니다. 그럼 병 보여요? 안 보여요? 병. 그 윗줄에 병 보이죠? 그러니까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럼 자, 사례 읽어볼게요. 갑토지의 지상권자 을,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꼴이죠. 병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을이 토지 소유권을 매매를 취득하면 을 지상권 동그라미 쳤죠. 어찌 되는가? 지상권이 제3자 병 저당권 목적이 되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꼴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병이 꼴이란 거 딱 빨리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사례 2번. 사례 2번. 갑소유 건물에 을이 1번 저당권자, 다음 2번 저당권자 병이 후순위로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 을이 건물을 매매로 인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을의 1번 저당권 동그라미.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죠? 을이 취득하면 을의 1번 저당권은 병이 있잖아. 여기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이제 2번 저당권자가 건물을 매매로 인수하면 동그라미 쳐요. 2번 저당권은 물어봤죠. 그럼 여기죠? 2번 저당권이 취득하면 꼴이 없으니까 소멸한다. 그래서 혼동에 소멸한다. 그 밑에 사례 3번. 아까 이제 사례 3번. 여기입니다. 이제 꼴이 있죠? 을이 취득하면 꼴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자, 사례 3번.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꼴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임차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매매로 취득가 했을 때 자, 임차권 동그라미. 임차권은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꼴이 있으니까 꼴이.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파란색 3번 혼동효과에서 양괄호 1번 혼동유와 물권 소멸화가 등기화하지 않는다. 깊이 혼나 말수 등기 없습니다. 4번 성질상 혼동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있죠. 아까 점광, 정광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괄호 1번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점유권. 양괄호 2번도 두 줄 다 체크. 광호권. 얘들은 점광, 정광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꼬리만 찾으면 끝납니다. 꼬리만 찾아서 꼬리만. 간단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 책 2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 270페이지. 270페이지 일부러 제가 문제 없어요, 여기. 자, 270페이지 9번 문제 보세요. 문제가 혼동 나왔죠, 혼동. 그럼 꼬리가 있는 겁니까? 혼동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보세요. 그럼 기억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로 끝나죠? 기억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그럼 그 앞단어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1번 꼬리가 0번이요, 2번이에요? 1번 꼬리가 0번, 2번? 2번, 2번이죠. 그럼 2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라비아 숫자 몇 개 안 보여요? 그 바로 위에 2번 있잖아요. 꼬리 있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번이 있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은 얼마나 코미디 이게? 코미디 웃기잖아요, 이거. 여러분 집에 애가 한 명이면 첫째야 그럽니까? 애가 둘 이상이니까 첫째, 둘째 하겠죠. 여기도 1번을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 코미디 이거. 기억 틀렸죠? 자, 니은도 니은 둘째 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죠? 그럼 을의 지상군 동그라미. 그럼 을 꼬리는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그럼 니은의 병 보여요, 안 보여요? 한문 몇 개 없죠? 병 보이죠? 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다가 틀렸죠.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옳은 거라 정답이 벌써 디귿 리을 3번 남았네요. 3번. 디귿은 둘째 줄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동그라미. 정광정광 소멸하지 않는다. 리을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죠? 병의 저다운권 동그라미. 그럼 병꼬리는 갑을병 정이겠죠. 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없으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건기한하고 물권법 총론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론호서 점유권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반드시 3번 이상 꼭 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